네, 현재 시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 오름세, 코스닥은 2.87%의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오늘 중요하게 다뤄볼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유지인베스트 전덕화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을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 지금 만나보시죠. IRA 수의 시작이죠. 포스코케미칼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동안 왜 반등의 선봉장이었던 LNF 에코프로빌이 못 갈까라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LNF가 크게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이들의 상승은 단순히 시장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오르는 겁니까?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시장 반등 함께 하면서 2차 전지 업종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었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IRA 법안에 대해서는 전기차인 이제 아이오닉 5와 EV6 같은 차량이 전량 한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인플레이션 법안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그동안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모습인데요. 이제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려면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공장이 25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럼 25년도까지는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친서가 들어오면서 IR 법안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보자라는 그런 이슈가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업종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IRA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바이든이 IR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음 달 중간 선거 이후에서나 좀 협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 불확실성만 일부 해소가 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2차 전지 업종들이 다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중에서 포스코케미칼의 경우에는 IRA 수혜주로 증권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포스코케미칼 특징이 뭡니까? 2차 전지 안에서 양극재, 음극재 다 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매력이 있잖아요. 이 회사의 IRA 법안 수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맨날 인플레 감축법 수혜라고 꼽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드라마틱하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 수혜를 언제부터 볼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애매모호해서요. 네, 당연히 애매모호한 게 맞는데요. 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대통령께서 친서가 들어왔는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중간 선거 이후에나 다음 달이나 아니면 다다음 달 정도 그 이후에나 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당장 실적에 반영되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포스코케미칼이 그 IRA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자회사 그룹사들이 이제 니켈 그리고 흑연, 리사이클링, 리튬 등 이런 내재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IRA 요건상 이제 비중국산 광물들이 이제 조달이 된다는 점에서는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유일한 음극재 사업에서 또 주목을 받으면서 북미 진출에서도 굉장히 좀 유효하게 좀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IRA 감축 법안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될 수가 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음 달이나 아니면은 중간 선거 이후에 나오는 그런 포지션들을 보고서 대응하는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는 유럽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사실 현재 매출이 국내 3사, 빅3,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빅3 배터리 3사들이 매출 비중이 65%에서 8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탄소 절감과 그리고 중장기 방향성은 계속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다면 2차 전지 업종의 모멘텀이 좀 개선이 될 것이고 이후에 나오는 RA에 대한 그런 법안에 대해서 또 협의안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더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포스코케미칼을 접근할 때 그냥 양극재, 음극재 다 할 수 있는 회사니까 이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IRA 수혜라고 하는데 길게 이 수혜가 떨어질 걸 예상하면서 전망하면서 지금부터 모아가는 게 답일까요? 이 포스코케미칼에 대한 투자 의견 세워주시죠. 일단은 뭐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두운 곳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다음 달이나 아니면은 다다음 달쯤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당장 IRA에 대해서 뭐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악재가 더 악화되는 상황은 없을 거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간의 조정과 그리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의 조정폭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4만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의 매수가는 16만 원, 목표 주가 20만 원, 손절가 14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오펙 플러스 대규모 감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종목을 다뤘을 때, 이 이슈를 다뤘을 때는 100만 배럴이었거든요. 네, 배럴당, 예, 근데 지금 배럴당 200만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주는 오늘장 상승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관 지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감산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네, 가격이 오르면은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가장 이제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는 것이 세 가지 업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유 업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 에너지, 세 번째로는 조선 업종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뭐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경우에 대용량 뭐 운반선들과 그리고 해양 플랜트 관련 발주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발주가 이제 늘어나면서 뭐 현재 네.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70달러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해양 플랜트를 이제 진행하기에 안전한 조성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발주가 지속적으로 더 나와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대체로는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천연가스가 늘게 되면은 LNG선이 뭐 발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조선 업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더불어서 유럽발 LNG 공급망 위기가 국내 조선사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다라는 뉴스들도 봤는데 실제 조선사들의 지금 LNG 수주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한국조선해양도 나왔고 대우조선해양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들의 LNG 수주 행렬이라던가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열려 있는 겁니까? 예, 꾸준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의 40%가량을 러시아 가스관에서 받아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는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LNG 도입처를 다각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LNG 도입처는 중동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천연가스를 이제 받아오게 되는데 발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배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운반하는 배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노후선이 또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 빅 3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국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발주량의 45%를 받고 있는데요. 주력으로 또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31%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이제 LNG 수주량이 68척,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55척,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30척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 2달 동안만 수주한 LNG 선이 17척으로 지금 정도면은 호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이제 2년 연속으로 연속 초과 수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인수설도 있었습니다. 네, 하나 쪽으로 인수설이 있었는데 이런 민간 기업으로 뭐 인수가 되면서 그런 또 적극적인 투자와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 행렬이라던가 뭐 실적이라던가 지금은 장밋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조선주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줄줄이 흑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그냥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손 뒤집듯이 바뀌는 게 뭔가 조선 해운 이쪽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믿고 투자해도 괜찮을지 내년을 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도 괜찮을지 한 줄 평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배를 만들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최근 이제 LNG선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 플랜트 협회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은 9월 달에만 부족한 업계 인력이 9,500명 정도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 만큼 수주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호황기가 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매수가 2만 원 드리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선은 짧게 18,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배 만들 사람이 없어요. 또 이거 너무 없으면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뭔가 일거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현재까지는 받아들이면서 조선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여러분 잊고 있었던 그 이름, 두산 테스나 오랜만에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시장을 쭉 훑어보다가 맞아. 테스나, 두산 테스나로 이름 바꿨었지. 이 종목 잘 가고 있나? 어렴풋이 좀 보이게 돼서 현재 구간의 흐름은 어떤지 모처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두산은 품에 안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품에 안긴 이후로 그 효과를, 시너지를 잘 내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좀 미미합니까?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아직은 조금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만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21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은 현금성 자산을 404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2분기 1분기 기준으로는 293억으로 현재 자금을 장비 확보에 좀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장비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 재무 구조 안정에 대해서에 따른 좀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도 불안한 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두산이라는 대기업을 등에 업고서 좀 대기업 쪽의 자금 확보 측면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산 입장에서도 테스나를 인수했던 이유가 이제 채권단 체제를 졸업하기 위해서 주요 사업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축소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나를 통해서 좀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 요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 아직은 이 테스나가 두산의 품에 안기고서는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회사가 뭔가 일은 잘하고 있나 살펴보니 최근 5년 내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으며 지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실적이라던가 센티먼트 저점이 통과된다라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2년도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609억 원, 전분기 대비 1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3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6%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계속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주력 고객사들의 핸드셋 수요가 많이 부진한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고화소와 그리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량이 많아지면서 테스트 시간 증가하고 그리고 상반기 증설 투자에 대한 또 온기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좀 센티먼트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반도체 산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에 따른 또 탈세계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금리가 높게 올라가면서 반도체 시장에는 많이 부정적인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저평가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산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놓은 반도체 업체인데 네. 그 최악의 상황은 더 없을 거라고 보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산까지 나온 시점에서 더 최악은 없다. 하지만 실적은 점점점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온기가 곧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산이 강하게 쏘아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뭐 8에서 9%의 급등 보여주고 있고 두산이 이렇게 호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여기 두산 테스나까지 한번 살짝 더해서 이들을 좀 잘 키운 덕이라고 해석해도 될까 싶거든요. 그중에서 두산 테스나 오늘 모처럼 7에서 8%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봐야 될까? 두산의 밑에서 빛을 발할까? 혹은 최근에 뭐 반도체주들의 반응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옥이 될 수 있을지 투자 의견 주시죠. 예, 뭐 한 줄 평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대기업을 등에 업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두산 인수 이후에 중소기업이라는 페널티를 벗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장비 투자 진행하고 있고 증설 통해서 점진적인 회복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 실적이 견고한 종목 중 하나라고 보고요.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하면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천천히 관망하면서 진입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라고 이렇게 마지막 상황실 오랜만에 다뤄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들, 세 가지 이슈를 다뤄봤고요.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